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우셔야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교재도 있죠? 거기 159페이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또 누가 정하는 거죠? 공법 전체적으로 수립 기준이다, 지정 기준이다, 작성 기준이다 하는 것을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 내용을 먼저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161페이지 하단에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가면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162페이지 네모 박스 안에 있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있는데 제가 아예 전체를 띄워놓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셨어요?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이 있어요, 실은.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십니다. 실은 저도 기억 못 하거든요. 왜 기억 못 할까요? 광역 도시 계획이란 게 비구속적 행정 계획으로 일반 주변에서 직접적 행위자는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모르는 게 정신 건강이 좋으실 겁니다라고 말씀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시 기본계획도 비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거기도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로 비구속적이라서 모르는 게 정신 건강이 좋으십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죠.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의 종류 또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죠, 그게? 용용기도지입이라고 칭하는 게 실은 관리계획 종류 겸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하는 것들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그 관리계획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행위자를 하는 내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6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앞글자를 칭해서라도 그 내용이 있다는 걸 암기를 하셨는데, 용용기도지입할 때 5번째가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또 그는 관리계획이고, 그 관리계획이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도 구속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우세요. 이거 시험 문제라고 이게. 외우셔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내용들 각각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행위자를 하는 내용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면 한번 봐보세요. 앞에 번호가 붙은 게 쭉 이렇게 있고, 가운데 지금 뭐 파란색 점선으로 제가 쳐놓은 게 있죠. 자, 시험 문제 틀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런 시험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요. 출제 빈도는 떨어져도 일단 무형 문제 유형이 그래. 그러면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쭉 뭐 있다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관리계획 결정이란 말이에요. 또는 보실랍니까? 이거 보세요.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약에 여기 섞여서 나온다면 이건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이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 또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야. 그럼 맞는 게 뭔데? 맞는 거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러분이 이 8가지를 먼저 보론상으로 8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답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정도 알아두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의 범위에 세분 변경하는 게 이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일단. 또 보세요. 우리가 기본계획 내용은 여러분이 기억은 못하지만은 기반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게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상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내용을 담죠. 그러면서 그보다 좀 더 이제 하위 계획의 의미를 갖는 구체적 계획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뭐라고 돼 있어? 설치를 하는데 배치와 규모로 나타난다는 거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형식 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 하는 이제 문제 유형이 있다면 그때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답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 계획, 관리 계획에 해당되거나 그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돼.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이제 번호상으로 8개라고